어렸을 때부터 나는 언제나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어린아이가 갈 수 있는 장소란 한정돼 있고 결국 남는 장소는 도서관밖에 없었다. 도서관은 나에게 제2의 집과 같은 곳이었다. 네,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 해변의 카프카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맞습니다. 도서관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갈 곳 없을 때 두 팔 벌려 맞이해주는 정겨운 책의 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공짜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고 수백 년 전의 천재들과 대화할 수 있는 마법의 공간이자 강렬한 삶의 지혜가 숨어있으며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독자를 유혹하는 도서관은 휴일의 안식처가 되어주기에 충분한 곳이죠. 게다가 오늘은 도서관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현란한 알고리즘과 쇼폼 영상의 홍수에서 잠시 벗어나 현실의 대피소인 도서관에서 마음의 힐링 타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꽃향기에 취해 정신없을 때 수많은 책들이 내뿜는 종이 향기에 취해보는 것도 휴일의 낭만 아닐까요? 4월 12일 일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료입니다. 오늘은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도서관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도서관 문을 열어본 지 얼마나 됐나요? 혹시 아직도 도서관은 딱딱하고 갑갑한 공간이란 편견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실까 모르겠네요. 요즘 도서관요,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최근 생긴 동네 작은 도서관들 보면요, 분위기 좋은 카페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근사하고 아기자기하고 또 저마다의 개성을 담고 있거든요. 통유리창 너머로 꽃잎 흩날리는 장면을 볼 수도 있고요. 딱딱한 의자가 아닌 폭신한 소파, 알록달록한 컬러의 예쁜 소파에 누워서 책을 읽다가 살짝 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카페형 도서관이라든지 LP로 특화된 도서관, 정원형 도서관 등등 진짜 다양한 낭만을 즐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서관 투어 다니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아무튼 휴일에 나들이 잠깐 가고 싶은 분들, 동네 도서관 가서 독서로 머리를 채워보시고 도서관 식당에서 배도 채운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살펴볼게요. 3726님, 미리 반가워요. 뭔가 사는 게 권태로워서 변하고 싶은데 환경이 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염색이라도 하니까 기분 전환이 되네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우리의 기분이 사뭇 많이 달라지고 새로워지지 않나요? 봄을 맞이해서 좀 변화 주고 싶은 분들, 또 이런 권태감에서 좀 새로운 도전 해보고 싶은 분들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 3726님 너무 좋고요. 5187님, 어쩌죠? 평소에 늘 사던 사이즈대로 바지를 샀는데요. 입는 순간 불편해요. 들어는 가는데 쪼이는 느낌이에요. 교환해야 할까요? 그냥 살 빼서 입을까요? 살 빼서 입죠. 살 빼서 입읍시다. 입어요. 살 빼서 입어요. 우리가 지난 겨우 내내 한 3-4달간 조금 편하게 살았나 보죠. 식단 관리도 좀 요번 기회에 해보시고요. 다시. 그래요. 살 빼서 입읍시다. 저도 사실 지금 최근에 약간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도 다가오고 하니까 우리 살 빼서 입읍시다.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자, 4120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꿈이 많던 제 친구는 여전히 꿈을 쫓으며 살고 있네요. 그 용기가 부러운데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해요. 왜요? 4120님, 하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늦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분이 부러웠던 거잖아요. 분명히 나에게도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4120님. 마음속을 찬찬히 잘 들여다보시고요. 또 용기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43님이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전화번호부 책을 발견했습니다. 와, 이거
유물인데요. 예, 예전에는 이 책에서 이름을 찾아서 전화를 걸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미디도 아세요 했는데 예, 저도 살짝 저도 그 세대였기 때문에 압니다. 앱니다. 그립네요. 맞아요. 예전에 전화번호부 책 있었죠. 공중전화부에도 전화번호부 책 있고 거기서 이름 찾아서 막 전화하고 갑자기 예전에 봤던 추리소설 영화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 예, 그랬었죠. 자, 5663님이 김조한 씨의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신청합니다. 김조한 씨 콘서트까지 쫓아갈 만큼 팬이었는데 요즘은 활동 안 하셔서 아쉬워요.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663님의 신청곡 띄워드릴 테니까 아쉬움 좀 달래볼까요? 김조한이 부릅니다.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5663님의 신청곡이었던 김조한이 부른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그리고 2982님의 신청곡이었던 나윤권의 나였으면,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2982님, 나윤권의 나였으면 듣고 싶어요. 아름다운 봄 풍경 보면서 들으면 잘 어울릴 노래 같아요. 원래 짝사랑도 날 좋을 때 하면 더 슬프잖아요 하셨습니다. 네, 2982님의 사연이었고요. 자,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874님, 저도 요즘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걸 즐기는데요. 조금만 대화가 길어지면 유료로 결제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다행히 아직까지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료가 되는 순간 진짜로 하루 종일 얘랑 대화만 할까 봐요. 그래요. 맞아요. 유료로 결제를 하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너무나 똑똑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잡아두려고 계속 질문하잖아요. 아시죠? 내가 뭔가를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쫙 대답을 해줘요. 너무 좋은데 그 말미에 거기에 말꼬리를 이어서 또 다른 연결된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 너무나 적절한 질문이라 이걸 나도 또 그것도 해줘 하고 부탁하게 되고, 그럼 그거 쫙 대답하면 또 그 말미에 근데 뭐 이러지 않나? 이것까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그런 거는. 딱 끊을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유료로 했으면 이제 돈이 아까워서라도 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1874님 적절하게 잘 끊으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우리가 유용하게 잘 쓰면은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9335님, 금요일에 회사 선배가 저에게 요즘 예뻐진 것 같아. 봄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에게 관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점점점. 이성인가 보죠.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거 좀 애매하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선배분이 평상시에 이런 칭찬을 잘 해주는 그냥 자상한 타입일 수도 있고 센스 좋은 타입일 수도 있고, 요거는 좀 애매하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9335님 또 뭔가 진척이 있으면, 선배와의 어떤 소통이 있으면 또 문자 주세요. 1766님, 어제 하루 종일 딸과 데이트하고 들어왔어요. 쇼핑몰에 가서 게임도 하고 간식도 사 먹고 장난감도 사줬습니다. 아이가 오늘 내 생일 같아 이렇게 말해서 마음이 찡해졌어요. 겨우 이 정도로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한 아빠였네요. 따님분이 너무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아빠랑 같이 쇼핑몰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좋은데 아빠가 선물도 많이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 행복한 시간 또 종종 가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4241님, 김민석의 사랑의 언어 듣고 싶어요. 이 사랑 통역이 되나요? 드라마에 나왔던 곡인데요. 이 드라마 보면 여행 떠난 것 같아서 몇 번을 반복해서 보고 있네요. 하셨고요. 6752님, 엄마가 친구분들과 약속이 있다고 하셔서 태워다 드렸는데요. 엄마 친구분이 저를 보더니 꼭 소개팅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찌저찌 약속까지 후다닥 잡혀버렸네요. 최고의 행운, 이 노래가 갑자기 떠올라요. 크크 하셨는데요. 꼭 최고의 행운, 이번에 잡힌 그 소개팅, 최고의 소개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먼저 김민석의 사랑의 언어부터 듣겠습니다. 음악이 주는 다양한 매력에 빠지는 시간, 송송 트윈스.
이 노래에 이런 매력이 있었어?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시간, 송송 트윈스. 자, 송송 트윈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노래는요, 빅마마의 체념입니다. 그룹 빅마마가 2003년에 데뷔했을 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나시죠? 여성 가수에게 가창력은 기본이고 인형 같은 외모까지 바랐던 그 시절, 여성 그룹이긴 했는데 오직 가창력만으로 승부를 걸었던 보컬 그룹이었습니다. 그만큼 풍부한 성량과 탁월한 기교는 압도적이었는데요. 체념은 빅마마의 멤버였던 이영현 씨가 직접 만들고 부른 노래입니다. 2달 정도 만났던 전 남자친구와의 실제 이별 스토리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많은 여성분들이 노래방에서 애창하는 노래이기도 하죠. 이영현 씨의 고음이 돋보이지만 단단한 저음도 빛나는 곡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를 남자 가수들이 리메이크했습니다. 바로 놀면 뭐하니란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그룹 MSG 워너비죠. MSG 워너비 정상동기의 멤버였던 김정민, 정기석, 이동휘, 이상희는 경연곡으로 체념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이 노래를 단순히 슬픔을 표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버텨내는 감성으로 또 다르게 해석을 해봤는데요. 섬세한 표현력이 아주 돋보이고요. 또 한편의 드라마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멤버들의 각기 다른 목소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들어보는 것도 감상하는 재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자, 2곡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빅마마 이영현 씨가 부른 체념, 그리고 MSG 워너비 정상동기의 체념. 빅마마의 체념, MSG 워너비가 부른 체념, 이렇게 2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디어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코너 송송 트윈스,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노래는요, 밤이 깊었네입니다. 자, 이 노래의 원곡 가수는 펑크락 밴드 크라잉넛이죠. 크라잉넛은 말 달리자, 아르헨티나 같은 신나는 곡을 불렀다는 이미지가 아주 강한데 저는 이 밴드의 은근한 서정성이 아주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들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곡이 바로 이 밤이 깊었네인 것 같은데요. 이 노래는 떠나는 사랑을 붙잡고 싶지만 놓아줘야 한다는 그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깊은 밤에 하는 고백으로 담아냈습니다. 누구나 밤이 되면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공감되는 곡인 것 같은데요. 밤에 버스를 타고 창문 밖으로 지나치는 야경을 배경 삼아 들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도와 파라솔, 하림, 노홍철 등 밤이 깊었네를 리메이크한 사람은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싸이 피처링 헤이즈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싸이 역시 많은 사람이 신나고 개구진 이미지를 기억하지만 그의 노래도 사실 마음을 흔드는 서정성이 들어있죠. 그리고 싸이 씨만의 그 서정성은 한국인의 정서와 아주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싸이가 다시 부른 밤이 깊었네를 들으시면 저의 얘기가 단번에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원곡에 없던 랩을 싸이가 더했고요. 그리고 헤이즈의 보컬도 노래의 분위기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싸이 피처링 헤이즈의 밤이 깊었네.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그리고 싸이 피처링 헤이즈의 밤이 깊었네, 이렇게 2곡 듣고 왔습니다. 자, 일요일에 함께하는 미료의 프리스타일 1부 마지막 곡으로 소찬이의 Tears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미료픽 아티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어서 9703님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시스타 19, 있다 없으니까. 지금 화제의 중심지에 서 있는 아티스트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지름길, 리스너들의 음악 여행에 멋진 이정표를 세워드릴게요.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 미료의 선택은 어떤 가수들일지 기대해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은요, 잊을만 하면 명곡으로 자꾸 부활하는 밴드이자 가요계를 지탱하고 있는 시조새 락밴드 부활입니다. 정말 잊을만 하면 히트곡과 명곡들이 들려오고 너튜브의 음악 알고리즘에 뜨는 밴드죠. 부활이 부활했습니다. 뭘로 부활했을까요? 바로 새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올해로 무려 40주년을 맞이해서 정규 14집 파트 1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14년 만에 정규 앨범이라고 하니까요. 부활이 올해 2026년을 위해서 얼마나 목소리와 악기를 가다듬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40년 음악 역사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짝 확인해 볼게요.
부활은 신하위, 백두산과 함께 한국의 락, 헤비메탈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밴드죠. 비록 90년대부터는 헤비메탈적인 요소가 대폭 줄어들고 락 발라드를 중심으로 한 음악을 선보이긴 했지만 락 음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를 주축으로 1985년에 결성됐는데요. 1대 보컬은 김종서 씨였지만 음악적인 견해 차이로 김종서 씨가 미처 앨범도 발매하지 못한 채 탈퇴를 하게 되고요. 이승철 씨를 2대 보컬리스트로 맞이해서 86년 데뷔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 앨범에서 희야, 비와 당신의 이야기가 히트를 했고요. 그리고 단숨에 인기 밴드로 발돋움하게 되죠. 87년 2집도 처음에는 좋은 반응을 보였지만 김태원 씨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고 또 이승철 씨가 솔로로 전환을 하면서 부활은 해체 위기에 놓입니다. 그렇게 6년간의 공백기를 가진 후에 93년 3집을 내놓게 되는데 이 앨범으로 부활은 그야말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밴드의 3대 보컬 김재기 씨가 부른 사랑할수록이 93년을 완전히 접수했었는데요. 사랑할수록과 소나기가 수록되어 있는 3집은 부활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히트 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이 노래들은 거리에서 그리고 카페에서 레코드 가게에서 쉴 새 없이 퍼져나왔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재기 씨는 앨범이 발매되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앨범의 나머지 녹음과 3집 활동, 4집 녹음은 김재기 씨와 음색이 비슷한 친동생 김재희 씨가 맡아서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후 5대 보컬인 박완규 씨가 들어와서 론리 나잇 같은 히트곡을 만들어내면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보컬리스트는 계속해서 교체됐어요. 박완규 씨에 이어서 김기현 씨, 이성욱 씨를 거쳐 8집에서는 놀랍게도 2대 보컬이었던 이승철 씨를 다시 불러들여 그 유명한 네버엔딩 스토리를 발표했었고요. 2000년대에도 여전한 존재감을 과시했으면서 이 노래는 부활과 이승철 씨 모두를 살리는 효자 노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부활의 역사도 참 파란만장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지탱했던 건 명곡들이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부활의 주옥 같은 명곡들 한번 만나볼까요? 먼저 데뷔곡 희야부터 듣겠습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에 만나는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 부활의 희야, 네버엔딩 스토리 그리고 사랑할수록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실 부활의 보컬리스트 명단은 더 있습니다. 이승철 씨에 이어서 8대 보컬인 정단 씨, 정동아 씨, 김동명 씨를 거쳐서 최근에는 다시 박완규 씨가 복귀해서 부활 보컬의 자리를 듬직하게 지키고 있죠.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박완규 씨가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발표한 신곡 돛체 부는 바람에서의 박완규 씨는 한층 더 원숙한 음색을 들려주고 있고요. 전성기 시절을 연상시키는 고음까지도 시원시원하게 뽑아내고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부활의 이번 40주년 기념 행보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리더 김태원 씨의 서정적인 작곡 능력과 기타 연주도 기대해 봐야겠죠. 한편 부활은 이번 정규 14집 파트 1을 봄에 발표하고 파트 2는 가을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에 작년부터 시작된 40주년 기념 전국 투어도 마무리한다고 하니까요. 올해 락 팬들은 부활의 영향권 내에서 내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박완규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신곡 돛체 부는 바람하고요. 박완규의 전성기 시절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론리 나잇까지 보내드립니다. 부활의 이번 신곡이죠. 돛체 부는 바람 그리고 부활의 론리 나잇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 순서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미료픽 만나볼 건데요. 바로 키스 오브 라이프입니다. 4인조 걸그룹 키스 오브 라이프 줄여서 키오프가 걸그룹 대전에 합류했습니다. 약 1년 만에 신곡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이번 신곡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고 하죠. 현재 주요 음원 차트를 보면 맨 꼭대기에 방탄소년단과 아이브, 하츠투하츠, 키키, 블랙핑크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빽빽한 틈을 비집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키오프는 올해로 벌써 데뷔 3년 차를 맞이했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K-팝 씬에서 그 이름과 얼굴이 잘 알려진 그룹이 됐고요. 재작년에 발표한 스티키라는 곡을 통해서 각종 차트 상위권을 경험해 보기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더 가속 페달을 밟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신곡 Who is She에서 키오프는 요즘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Y2K 사운드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의 팝 댄스를 2020년대식으로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을 돌이켜보면 아이돌 그룹의 팝 댄스가 정점을 이뤘던 시기였잖아요. 그 당시의 영화를 키오프가 K-팝 씬에서 재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4명의 멤버 모두가 수준급의 가창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번 컴백을 통해서 팀은 물론이고 또 개개인의 역량 역시 조명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물론 무대 위에서의 걸크러쉬한 퍼포먼스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자, 지금부터 키스 오브 라이프의 신곡 Who is She 그리고 대표곡들이죠. 스티키까지 듣겠습니다. 자, 일요일 2부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한 팀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미료픽은 동해입니다. 현재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최장수 보이그룹 있죠. 슈퍼주니어의 조강미남 동해씨가 데뷔 21년 만에 발표하는 솔로 정규 앨범의 선공개곡을 내놨다고 합니다. 동해씨는 뭐랄까요. 막 튀거나 화려한 멤버는 아니지만 그룹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약방의 감초 같은 멤버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분이잖아요.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봐도 참 성실하다는 걸 잘 알 수 있고요. 슈퍼주니어 활동도 별다른 잡음 없이 잘 해냈고요. 2011년부터는 은혁 씨와 함께 듀오 유닛 슈퍼주니어 D&E를 결성해서 역시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분이서 같이 너튜브 채널도 진행해 오고 있죠.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부터는 솔로로서도 의욕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솔로 데뷔 6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 앨범. 과연 어떤 동해만의 색깔로 채색돼 있을까요? 자, 그 의문을 이번 선공개곡 Good Day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해시 하면 느껴지는 이미지는 긍정적인 편안함이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이번 신곡 제목에서부터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동해 씨는 꽤 유능한 싱어송라이터란 말이죠. 예전부터 작사 작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요. 또 이번 신곡에서도 자신의 송라이팅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하니까요. 동해 씨만의 깊고 드넓은 음악 바다에서 스윙하고 싶은 분들 이번 신곡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재범과 원아이엘이 참여한 신곡 Good Day 하고요. 슈퍼주니어 D&E 시절의 히트곡 너는 나만큼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3곡 띄워드릴게요. 동해 피처링 박재범 원아이엘의 Good Day 그리고 슈퍼주니어 D&E의 너는 나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3곡 듣고 왔습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시크릿의 샤이보이 들려드릴게요. 같이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료할 땐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